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경영지도사 1차 기업진단론 과목 시간입니다. 기업진단론 과목을 맡게 된 경영지도사 박진영입니다. 우리 와업에서 경영지도사 과정 기업진단론은 총 25회차로 구성이 됩니다. 20회차는 본문 내용들 쭉 살펴볼 거고요. 5회차는 파이널 겸 문제풀이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니까 학습하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기업 진단론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 진단론 과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앞쪽이죠, 그죠? 우리 2차 기업 진단론이 1차 경영지도사 1차의 2교시 첫 번째 과목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우리 요 교재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죠? 요 교재 제일 앞에 보시면 목차 바로 뒤에 보시면 1과목 기업진단론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잠깐 보시고 갈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이 기업진단론이라는 이 과목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가는 게 향후에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큰 그림을 보시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실지를 결정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그 기업 진단론은 크게 두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은 기업 진단 및 질적 분석이라고 해서요. 기업 진단론과 관련된 개괄적인 이론 사항들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양적 분석, 질적 분석 중에 하나인 질적 분석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적인 어떤 정량적인 부분들, 외적인 질적인 요소들, 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 1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총 2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제 2편 재무제표 구조 이해 및 재무제표 분석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 2편은 총 3장부터 시작해서 총 8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 진단론의 상당 부분이 파트 2부 두 번째 제 2편에 제 3장, 제 4장, 제 5장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된 사항들, 재무제표 분석에서 확장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고요. 계산 문제까지도 쭉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 문항수를 본다 그러면 자꾸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중간 상단에 보시면 제1편 기업 진단 및 질적 분석 보이시죠? 그죠? 1장이 기업 진단 이론과 관련된 사항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 기업 진단론과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장이 질적 경영 분석과 관련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2장에서도 한 대략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편으로 넘어가시면 재무제표 이해가 제3장인데요. 3장 같은 경우에 또 역시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제4장 재무분석 파트 1의 경우에 가장 쉬운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재무제표 분석 말 그대로 예전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재무분석, 경영분석, 기업 진단의 핵심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해서 숫자로 일단 기업을 어떤 분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4장이 대략 작을 때는 10문항, 많을 때는 15문항 정도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 제 4장 재무분석 파트 1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 5장 같은 경우에는 재무분석 파트 2인데요. 재무분석 앞단에 제 4장의 어떤 확장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문제에서 5문제 역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가시면 제 6장 비용구조 분석 보이시죠? 우리 CBP 분석, BEP 분석 이런 것들 등장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뒤편에 넘어가시면 기업가치평가라고 보이시나요? 배당 할인 모형, 현금 흐름 모형, EVA 모형 이런 것들 보이실 텐데요. 거기서 2문제에서 3문제 약간 비중이 조금 작죠. 그죠? 마지막으로 기업 부실과 신용 분석 파트 부분에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각 장별로 이렇게 문항을 이렇게 몇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들 중에 약간 힌트가 있는데 재무 분석에서 대부분 확장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문제 출제되는 걸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다라고 그러죠. 각 장에 걸쳐서 융합되어 있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딱 여기서 세 문제, 여기서 딱 다섯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4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4장에서 이렇게 확장이 돼서 여러 군데의 문제를 좀 걸쳐서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학습 계획을 좀 짜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기업 진단론은 우리 그 경영지도 1차 과목 전체 중에서 보면 난이도로 본다 그러면 중상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과목의 특성상 경영학 일부와 그다음에 회계학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과목으로 굳이 학습을 하신다 그러면 회계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기업진단론 과목을 듣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는 중상에 속하지만 어떻습니까? 회계학을 충실히 공부했다. 내지는 경영학을 충실히 공부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봐서는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총 40문항 중에 어떻게 해요? 대략적으로 30 초중반 정도의 득점을 이렇게 목표로 하시고 학습 계획을 짜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기업 앞으로 공부해야 될 우리 기업 진단의 어떤 큰 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본문으로 일단 그러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로 보면 11페이지입니다. 그죠? 11페이지. 10페이지죠. 10페이지. 잠시만요. 10페이지고요. 자, 보시면 챕터 1 보이시죠? 기업 진단, 경영 진단 되어 있고요. 자, 기업의 본질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과목 이름이 기업 진단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목 이름에서 보듯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기업 진단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달리 말하면 기업이라는 뭡니까? 결국은 어떤 경영을 하는 주체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한다, 진단해 본다는 의미에서 경영 진단 내지는 경영 분석이라고도 하고 기업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뭔지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어떤 그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과목에서 규정짓는 내용들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1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업의 개념 보이시죠? 그죠? 요런 그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 중에 핵심 사항들은 조금 끄면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업은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 여기 줄 한번 꺼주시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 꺼주시고, 생산 경제의 단위차,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적인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떻게 해요? 자원, 외부의 어떤 그 생산 요소를 받아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법인격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 기업이 각각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법인, 인격을 법적으로 부여받은 실체. 그래서 어떤 그 재산을 소유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들이 법인에도 이렇게 투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기업 내지는 법인이 어떤 자본주의 어떤 그 프로세스 상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기업의 역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업의 역할은 아까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화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하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생산 요소의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은 어디서? 가게에서 받고, 어떻게 자본은 어디요? 정부와 가게에서 받아서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서 어디에 공급합니까? 다시 정부와 가게로 공급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기업의 역할은 그 중간에서 재화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 더불어서 생산 요소의 수요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기업의 특징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의 특징 관련된 사항들은 아주 간단하게 문제 지문화 될 수 있으니까 가볍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이윤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윤축을 하는 경제적 조직 단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뭐예요? 자,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겁니까? 기본적으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죠?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어떤 기업의 어떤 특징적인 활동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1페이지 가시면 기업의 국민 경제의 주요 주체로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라는 거 아까 생산 요소의 수요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번째, 기업은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기업을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주의라고 해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부분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기업의 형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가끔씩 가다가 특히 사기업 부분이 출제가 되니까 사기업 부분에 포커싱을 좀 많이 맞추셔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기업의 형태는 크게 봤을 때 분류를 크게 봤을 때 소유주가 누구냐, 즉 출자 형태에 따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을 나눌 수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일단은 좀 뺐고요. 제가 소유주, 출자 형태, 출자 방법에 따라서 분류한 사항들만 일단 기술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다른 과목, 경영학 과목에서는 이렇게 다른 부분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거기서 일단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경제 형태에 따른 분류는 조금 더 판세를 해가면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자 형태죠. 출자 형태. 이거는 소유주에 따른 분류고요. 첫 번째는 공공부문, 즉 정부나 지자체 내지는 공공기관에서 출자한 기업인 공기업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민간 부분이죠, 그죠? 민간 부분에서 출자한 사기업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다르게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데요. 그 각각의 어떤 구분자를 가지고 있는 특징 포인트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적어보자 그러면 첫 번째는 자체 수입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이에요.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재부 장관이 지정할 것. 자, 세 번째는 50명 이상일 것. 자, 요렇게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공기업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분류에서 보시면 1번 요 요건 자체 수입이 총 수입의 2분의 1 이상인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체 수입이 총 수입의 85% 이게 첫 1번. 그 다음에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일 것. 그 2번. 그래서 1번 첫 번째 이 자체 수입이 총 수입의 그 2분의 1보다 큰 경우가 조금 더 강화되었을 때 이게 충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부르고요. 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준시장형 공기업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죠? 이렇게 구분이 일단 1차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시장형 공기업도 아니고 준시장형 공기업도 아닌 경우에 준정부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준정부기관은 결국 뭐냐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이 아닌 경우로서 2번, 3번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2번, 3번에 해당이 돼요. 2번, 3번은 해당이 되는데 1번이 요 두 개는 해당이 되는데 1번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결국 뭐예요? 반대의 보호가 되어 있을 때 해당되는 게 준정부기관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준정부기관은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이렇게 나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도 아니고 준시장형 공기업도 아니고 준정부기관도 아닌 나머지 짜투리가 뭐예요? 예,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업은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 교재는 나와 있는데 그냥 표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부족하거나 추가적으로 뭘 해주시면 좋겠다. 내지는 어떤 서버 자료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신 것들은 여기에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 시켜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